두 번째 주제, 비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비준이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한다는 둥, 비준을 못한다는 둥, 안 해준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서는 그냥 국회에서 뭔가 도장 하나 찍어주나 보다 라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과거의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FTA 때는 비준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베트남에 가서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MOU를 체결한다거나 그럴 때는 비준이라는 말이 안 나왔었던 것 같고, 그 위안부 무슨 그 재단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비준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비준이 뭔데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자꾸 국회에다 그걸 해줘야 뭘 하지 라고 국회에서는 난 절대 못 해줘 라고 하느냐는 거죠. 비준이 일단 무슨 뜻인가요? 뜻을 찾아봤더니 비준은 ratification, 영어로는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번역하는 걸 왜 비준으로 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 한자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이게 맥락이 좀 있더라고. 비준이라는 게 원래 뜻 하나를 보면 이제 비자가 비평하다 쓸 때 그 비자 바로잡다 뭐 이런 건데, 바로잡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거에 뭐가 있냐면 비답이라는 게 어원이 있어. 비답 말고 비답. 조선시대 때 비답이라는 게 있는데, 비답이 뭐냐면 백성들이 올린 상소에 대한 왕의 답이 비답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옛날 얘기 좋아하네. 아니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준이라는 라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맥락상 그게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젓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보면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야. 그러니까 그러면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 그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인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왕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모든 권한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국민의 그 하위기관인 국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조약 체결의 전권을 위임받은 거지.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아니지.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국가 원수나 내각이야.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외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제약을 체결하면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비준을 해주는 건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 정한 건데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의미야 이게. 근데 그게 모든 데를 모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관점으로 보자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이걸 비준해야 되는 이유가 재정적인 게 관련된, 그러니까 돈이 관련된 거. 돈 써야 될 때. 국가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왜냐면 예산의 결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행정부가 그러니까 예산을 입안을 하면 국회가 이제 심사를 하잖아. 근데 아무래도 조약 체결이 되면 그 예전에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닐 테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일 가능성이 또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재정이 크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 두 번째는 안보에 관한 부분. 이건 이제 중요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겠지. 안보에 관한 부분. 그리고 별도의 입법 과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라는 추상적인 이유 더하기 헌법기관을 거쳐야 되는 재정적인 부분이나 입법적인 부분이 연관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돈을 더 써야 될 때, 그리고 법을 만들어야 될 때.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두 개는 전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 다음에 전쟁 선포할 때. 근데 요즘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뭐라고 되냐면 이제 60조에 국회가 그걸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비준을 거절하더라도 이제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체결하면 체결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체결하는 게 아니야. 체결을 한 거야. 근데 그 체결한 결과를 국회가 거절하더라도 불법은 아니야. 그거는 국가 간에는 불법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뭐 국내에 필요한 예산을 못 쓴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늘 예비비가 있고 뭐 행정 각 이제 부서에 역할되는 이게 있으니까 쓸 수는 있는 건데 이게 요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계속 비전을 받으려고 하고 야당은 그걸 안 해주라는 게 이게 행정적으로는 그런 게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조약의 연속성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이게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계속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무르지 못한다. 무르지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해 계속 예전에도 남북 대화가 있고 수많은 선언들이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도 한 번도 비준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요번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 이유는 지금의 여당이 옛날에 막 걔네들은 갔다 오고 너무 갔다 오고 잘 해놓으면 금방 또 무너져. 정권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되고 특히 이게 아무래도 제일 그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개성공단 문제인 것 같아요. 개성공단이라는 이건 그냥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수많은 돈이 걸려있고 이렇게 해서 한판을 벌려버렸는데 너무 박근혜가 말도 안 되게 손바닥 뒤집어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투자도 되기가 어렵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그 비준 절차는 그 비준을 해주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겠네요. 하나는 그 연속성을 띠게 된다. 쉽게 되돌리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이 행정부, 그러니까 청와대 혹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이나 국회 전체가 같은 배를 타게 되겠네요.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배도 못하게. 너도 그렇게 동의했잖아. 이게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뭐예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네. 용어를 좀 정리를 하자면 네. 국회가 가지는 권한은 비준권이 아니라 비준은 대통령이 가지는 거고 국회가 가지는 권한은 비준 동의예요. 그렇지. 그죠. 정확히 말하면 국회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준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용어고 비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지. 비준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비준인 거예요. 그렇지. 동의한 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그러면 비준은 대통령이나 뭐 행정부의 누군가가 할 수 있는데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그러니까 된다. 동의를 얻어야 할 것들이 예산, 입법, 안보에 관련된 사항들이겠네요. 헌법에 있는데 헌법의 60조 60조 관련된 거지. 그러면 비준의 정족수는 어떻게 돼요? 과반이겠지? 과반인가? 2분의 1, 2분의 1? 이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과반인 것 같아. 지금 이 범 여건이 과반이 안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게 바른미래당. 과반이 돼도 힘들지. 그럼 그 비준 동의 절차에도 그 국회 선진화법이 들어가는 건가? 그럼 180석 이상 돼야 되는 건가? 그럼 안 되겠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그게 뭐 직권상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통과시킬 수야 있겠지. 근데 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지. 뭐 북한과 관련되고 이런 거를 전 국민적인 어떤 동의, 뭐 이런 뭐 어떤 분위기 조성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통과시켜버리면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지. 그렇겠네요. 일단 같은 편, 너랑 나랑 같은 편 됐다 이런 얘기도 못 하겠네. 당 하나를 빼버리면.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화해해서 하나가 되자는 이런 얘기인데 잘못하면 북한 정권과 여당이 한편 먹고 이런 구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 정권하고 지금 여기 정권하고 지코하고 알리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와꾸가 이렇게 딱 짜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의 한계인 것 같아. 너무 아니 어떻게 다 동의를 얻고 가 정치가. 동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중간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의 문제이지 결과적으로 막 아니 과반수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을 사람들은 쉽게 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과정을 사람들이 쉽게 잊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민주당이 못하는 것 같아. 아예 그 과정 자체를. 과정은 못하고 결과만 자꾸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것 같아. 과정 속에서 명분을 쌓고 자꾸 알려야지. 난 이번에도 그런 빌미를 줬다고 보거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제 다 같이 여당 지도자 가자 이렇게 했으면
몇몇 사람들 가자 이럴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런 정지 작업을 해야지. 우리는 충분히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천안한테 5천万돈으로 이렇게 뭐 불러서 그런 걸 다 기자 대동해가지고 의전을 했어야 된다. 그렇지. 근데 그쪽에서 바라는 게 의전이었잖아요. 하태경 사람들이 바라는 그럼 게. 걔네들은 핑계 대는 거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난 그런 게 민주당이 너무 못한다. 명분을 잘 못 쌓는다. 그래서 그 비준의 대상이 뭐예요? 비준 동의의 대상이? 그 직접적인 대상은 판문점 선언. 지난번 남북 정상에서 판문점 선언.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하면 국회도 그 판문점 선언에 동의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조약처럼 되는 거지. 힘을 받고 예산 배정이 되고. 그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전부 조약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매모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아니 너무 커다란 이야기들이라서. 아니 그게 그러니까 커다란 얘기라기보다 많은 얘기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판문점 선언의 조약들 이렇게 밀고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강론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 분야별로. 따로 있대요? 실무자들이 만나서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안들이 일정까지 있는. 또 국사 공부하는 애들 또 죽어나겠구만 또. 그래서 요즘 장난 아니에요. 요즘은 하루 2달 사이에 몇 개씩 나오니까. 그것들 전체를 이제 통으로 동의를 일과 타결을 해야 그 되는데. 비준을 할 때 비준 동의를 할 때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나? 수정 동의는 안 되는 거예요? 수정은 안 되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 그렇구나. 근데 지금의 문제는 몇 개가 있어서 우리가 동의를 못 해주니 고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야당이 하는 건 이런 과정 하지 말자는 거야. 친하게 지내지 말자. 응?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자. 인준을 받으려고 하지 말자 이거지. 비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요? 그럼 연속성이 생기니까. 그렇지. 우리 땅을 지금 일본에 있는 백제인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야, 또 백제냐? 그러니까 내용적인 얘기가 아니라 형식적인 딴지인 거야 지금. 좀 거칠게 말하면 니네들이 하고 싶으면 니네들은 해. 근데 이걸 무슨 정례하거나 이렇게 기정사실로 못 박지는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 뭐 이런 거겠지. 그렇구나. 걔네들은 이제 한 4년 뒤에 다시 통일은 대박이다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해도 지들이 해야 되니까 정권을 잡으면 그런 면이 있겠지.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거보다도 현실적으로는 그 한나라 자한당이 목매고 있는 골수 보수, 우익, 수구 얘네들에 대한 뭔가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거겠지. 근데 만약에 지금 자한당이 자기들을 좋아하는 20% 왔다 갔다 하는 지지자들만 놓고 본다면 이게 비준을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동의를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25%나 30%까지 혹은 대통령을 다시 해먹어야 되겠다까지 노린다면 그러면 이건 비준 동의를 해주는 게 이렇게 외연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한 이제 그 야당 의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 그게 바로 보수가 와야 되었다는 징조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다 판단을 내리고 있으니까 각자 도생하는 문제만 남는 거야. 지금 야당.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나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것만 문제인 거고 근본적으로 자한다 그런 얘기를 요즘 대놓고 하더라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로 묶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잘 돼. 그걸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수가 몰락했다는 가정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도처에서 너희들이 사실 20%도 안 되잖아. 수도는 뭐 10%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잘해야 12%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사람 집도끼를 지키려고 하다가 산토끼 다 놓친다 이런 얘기하는데 누구나 알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도끼라도 지켜야 하는 게 먼저이고. 그러면 이 자한당에서는 대선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없잖아. 하긴 얼마 전에 남경필 그 보드 타고 있던데. 근데 그게 지금은 이런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내부가 두 개로 갈려져 있잖아 지금. 신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이게 어려운 거지. 서로 견제가 돼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도 없는 거 아니야. 그 당 대표를 만들 수 없는 구조.
그러면 이 비준 동의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비준 동의는 될까?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가리가 되는 경우, 아니면 자한당 빼고 하는 경우, 자한당의 일부 의원들 설득해서 하는 경우, 자한당이 그냥 그래 해줄게라고 하는 경우.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갈 것 같아. 맨날 민주당과 이게 경향이 그런 건데 지난번에 특검 줄 때도 마찬가지잖아. 계속 어깃장 놓고 이제 뭔가 맞바꾸려고 하잖아. 우리가 해주면 얘네 이걸 해줘. 지난번에 다 내줬잖아. 특검 다 내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걔네들이 뭐 원하는 게 있나? 뭐가 있겠지. 어떻게 보십니까? 비준을 해주는 대신 뭘 달라. 그러면 비준이 모르겠지. 된다는 거네요. 결국에. 그 딜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인데 하겠지. 그러니까 자한당이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걸 얻고 비준을 해준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악에는 예. 다음 총선 때까지 끌고 갈 것 같아. 다음 총선 얼마 남았어요? 1년 반 남았다. 1년 반 남았어요. 그러면 1년 반 동안 비준 노체지 끌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 비준은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비준이 안 된다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전혀. 뭐 본질적이진 않더라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건 자한당한테 불리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오래 끌고 가서 자한당한테 유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하태경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수당이 이 보수 진영이 살아남으려면 남북 문제가 이슈가 되면 안 돼. 정치적인 접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지는 싸움이잖아. 근데 변수가 나 지난번에 무슨 뉴스를 봤는데 요즘 그 총연맹 걔들 줄여서 뭐라고 하지? 그래? 자유총연맹 있잖아 보수의 사실 거기가 첫 번째 시작이 그거였잖아.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갈 때 길에 도열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막 악수 나누고 응원해주고 근데 이번에도 자유총연맹에서 기자회견해가지고 환영한다, 지지한다. 근데 자유총연맹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게 자한당에서도 쉽지 않지 않을까. 왜요? 아직 전경련도 남아있고 어버이연합도 있고 전경련도 나는 어렵다고 봐. 왜냐면 이번에 나는 이게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지만 경제 이렇게 재벌들 4명 데리고 간 것도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갈아타라는 얘기 아니야. 니네들이 이제부터는 어디로 줄 설 건지 자한당인 건지 우리 쪽으로 와서 할 건지 나는 너희들이 어떤 배를 탈 것인지 확실히 정해라. 그러면 이런 얘기일 것 같거든. 근데 뭐 개별적인 사연들이야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재벌이 북한 개방이라는 큰 기회를 놓치려고 하겠어. 그러면 될 것이다. 나는 못할 거라. 그 재벌 총수들 데려간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한당 기반의 보수층을 흔들기 위한 거라고 흔들기 위한 게 한 이유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배를 갈아타라라기보다는 거래라고 생각을 해. 거래라고. 이런 걸 해줄 테니까 니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줘야 거기 비준안 넣어줄 테니까 움직이라는 거지. 니들이 데리고 있는 애들을. 그렇죠. 그 경쟁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데리고 있는 경제적인 애들을.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뒤에 배움드는 수많은 언론 플레이와 이런 것들을 사실 그것만 멈추면 사실 자한당이 할 수 있는 게 잘 없는 거지. 경쟁인을 데리고 오는 것은 언론을 어떻게 좀 해라. 작게는 언론이지만 꼭 언론만이 아니라 자유총연맹도 그 이거라. 걔네들이 돈줄이 어디서 나왔겠어. 그러니까. 그 자한당은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경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무기들하고 자한당은. 그 자한당이 걔네들 위인가 아래인가. 경제인 아래는 없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인 위는.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특히 뭐 특정해서 말하면 삼성에서 다 돈 대주는 거지. 그러면 이재용이 움직이면 김성태도 움직일 거다. 김성태가 내가 볼 때는 이재용이 김성태를 움직이기를 바라진 않는다고 봐. 그러니까 자한당을 왕따시키는 분위기인 거지. 왕따를 충분히 시켜서 결국에는 백기를 들게 하려는 뭐 거죠. 이게 되게 거칠게 우습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자한당이 언론사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줄 거 아니야 오더를 이런 기사나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럼 지금까지는 같은 배를 탔다는 점에서 뭐 콜 이렇게 같이 의논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발 뺄 수 있다라는 거지.
아 그거는 좀 이렇게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입김을 줄 수 있는 건 이재용이겠지.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 비준 동의도 사실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확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1년 반 걸리고 막 2년 걸리고 그 다음 정부까지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김경수가 대통령이 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플랜 B가 있겠지. 음. 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분명히 플랜 B가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자한당이나 보수 세력의 눈을 돌리기 위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눈을 돌리기 위한 뭐 그걸 수도 있다고 봐. 난 단적으로 그 재벌들이 갖다 가지고 와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뭘 투자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단톡방 있겠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재용한테 물어봐 이런 거 있겠죠. 우리 이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게 그 만약에 민주당이나 혹은 뭐 정권에서 언제까지 해줘 이렇게 시한을 정하는다거나 이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압박을 하는. 걔네 그런 식은 지금 좀 어렵지 않겠어. 그런 얘기들은 왜냐면 거꾸로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혹은 뭐 그 국회의장한테 이거 좀 올려줘라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아마 북미대화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준 문제가 뭐 본격화될 텐데 그런 변수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그 서명이 남북 대화니까 얘네들이 이러는 거지만 트럼프가 낀 서명이면 근데 그거는 용납이 안 되지. 남북 문제에 대해서 외세를 그거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다른 문제겠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은 따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디 사실 북미에 대한 비준은 우리나라가 비준할 게 아니지. 우리나라는 상관이 북한과 없는 거죠. 미국과 관련된 문제인 거는. 거기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고 그리고 어디 미국이 외세입니까? 미국은 우리 가족이죠. 위에 있는 가족님이시지. 그렇구나. 근데 난 그게 더 궁금해. 이재용은 어떻게 될까? 그게 핵심이지 않나? 거래를 할까 하고 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감옥은 안 간다. 나는 감옥을 안 가기는 어렵다고 봐. 근데 이번 정권의 특성상 사면을 이렇게 쉽게 해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감옥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건너뛰는 얘기겠지만 나는 감옥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봐. 난 당위가 아니라 아버지가 감옥을 간 적이 있죠. 맥락상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내놔야 된다고 봐. 정권에서 감옥까지는 가야 된다. 정권에서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다고 딜한다고 봐. 상징적이잖아. 똑같아지잖아. 그럼 삼성은 뭘 얻어? 뭐 북한 개발권에 대한 선점적인 이재용은 깜빵 가는데? 짧게 가야지. 그러니까 짧게 짧게 가는데 간다고 봐.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난 짧게 가면 짧고 된다. 긴 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삼성에서 그걸 안 받겠다는 얘기야. 짧게도 안 받는다 이렇게. 안 받을 것 같아. 안 받으면 진짜 예를 들어서 법대로 이렇게 가면 이게 안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재용이. 사법부가 이미 똥물을 뒤집어 쓴 김에 똥물 한번 심하게 뒤집어 쓰고 안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을 사면했어. 사면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 자체가 판결이 방치한다고. 판결을 안 내버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막 몇 년 끌 수 있는 거니까. 문재인 정권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계속 다음으로 힘을 뺀다는 얘기지. 넘겨버리면 뭐 누제나 똑같은 거지.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정의당은 어떻게 된다고 봐? 정의당까지 신경 써야 돼요? 큰 문제잖아. 왜요? 왜냐하면 이 진보 대연합의 축이 정의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더더욱 판결을 내리지 정의당에서 않는 그걸 게 받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쟤네들이 대법원이 판결을 안 내리잖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다가 사법부에다가 모든 것을 그렇죠. 미루고 이재용한테 협박을 해서 뭔가 얻어낼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정권에서. 아쉬운 쪽은 정권 쪽일 것 같아요. 왜 삼성도 진짜 아쉽지. 왜냐하면 이 흐름대로 가면 이재용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갖고 있는 패가 삼성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화제가 될 혹은 화제가 됐으면 좋겠는, 더 알았으면 좋겠는 이슈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유랑님, 쿼런틴님 수고하셨습니다. 넌 뭐라고? 소파. 소파. 예.